지금 현재 서울 경희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세요. 그리고 아주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저널 편집국 편집팀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부영재교육원 수학 강사도 하셨고, 현재는 EBS 교육방송 교재 집필위원 검토위원으로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EBS 교육방송 TV 중학수학방송 심의위원으로 되세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집필도 집필위원으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수학교과서 집필위원으로 교학사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늘은 내가 주인되는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관련된 토픽으로 발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과 인성과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선생님이 1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궁금한 점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창욱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경희고등학교 수학교사 홍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서니까 솔직히 너무 떨립니다. 예,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배수경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요일날 아침인데, 여기 고려대학교 사례 발표하러 오시는데 너무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좀 솔직히 되게 선생님이 왜 떨리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의아했어요. 그분이 원래 되게 활동하시기도 하시고 중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EBS 스타 강사이시고, 예,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떨린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완전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많이 떨렸던 것 같은데 긴장되기도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얼마 전까지 중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지금 오게 돼서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또 갑자기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학교 급이 높아져가지고 저는 수준이 중고등학교 수준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 학부생들이시잖아요. 예, 다르게 보면 나중에 저의 동료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예비 선생님이시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학교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한마디가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이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잘못된 거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 조금 실수하거나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은 부제로 내가 주인이 되는 수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모든 거를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거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학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수업을 받아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수학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창의 인성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좀 인성이 길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그렇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경희여자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학교 학부 졸업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경희여자 중학교에서 작년까지 근무했다가 올해 2월달에 갑자기 재단 내에서 사립학교거든요. 정보 발령이 나가지고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한강함수 덧셈 정리 200억 공식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교수님이 이 그 사례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성교육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인성교육에 관련된 거를 따로 공부를 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인성교육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창의인성교육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창의인성이라고 해서 특히 인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작년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9월 초에 창의인성주간이라고 해서 사회, 도덕, 국어 선생님들에게 인성교육 프로젝트 책자까지 교육청에서 제작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라라는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수학 문제만 잘 풀면 되지 않나? 옆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좀 자기가 이런 내면에 이런 욱하는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 정신이 이렇게 좀 둬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성이 길러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아예 성질 더러워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중에 인성에 관련해서 좀 관련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수학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테니까 저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두서없이 정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희 여자중학교를 한번 구글어스로 찍은 거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왜냐면 중학교에서 근무하니까 학교 현장에 지금 교생 실습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여기 경희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학교가 여기는 지금 경희대학교 재단이랑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에서 교식탑 부분이 있고 여기서 애들은 무다리고개라고 부르는데 이거 넘어다니면서 애들이 무다리가 됐다고 하고요. 여기 한 10년쯤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구글어스로요. 건물이 원래 여기다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지만 이 건물이 경희 여자중학교입니다. 반으로 나눠서 반이 경희 여고고요. 반은 경희 여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학교 건물이 부채꼴을 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전부 다 막 소리 질러요. 선생님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 맨날 수학으로만 보나요? 이게 어떻게 부채꼴이에요 막 이러고 선생님 전부 다 수학적으로만 생각해요 이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 조금 연관성도 없기도 해 보이고 그렇지만 좀 억지스럽지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모든 걸 수학적으로 이제 좀 비슷하면 다 그냥 갖다 붙여요. 애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죠. 그래도 갖다 붙이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한테 동화되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갔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보더니 선생님 저거 따져보니까 어떤 애는 짝수예요, 어떤 애는 소수예요 뭐 이러고 있어요. 표지판 보고 저거 정사각형의 마름모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실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기도 하고 이런데 실생활 속에서 어려운 거를 찾는 게 꼭 수학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수학과 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를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수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수학을 완전히 좋아하고 수학을 완전히 사랑하고 진짜 수학과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랑 3년 정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좀 닮아져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자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되게
애들이 수학을 많이 좀 싫어하거나 거부감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두렵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감추면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니까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되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라도 좀 친근함을 좀 느꼈으면 해서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경희여중이 되게 예뻐요. 나중에 지금 벚꽃 필 때 이럴 때 아니면 지금 단풍 들 때 이럴 때 나중에 그때 가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 고려대도 예쁘지만 저 경희대 학부 출신 아니지만 이렇게 예쁜 학교 처음 봤었어요. 학교도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나 이 학교 건물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순정 만화책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예. 경희여중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모습이 이거는 조선시대 왕조가 뭐 태정태수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연수 이렇게 가잖아요. 태정태수 문단세 예성연 할 때 성종하고 연산군 어머니가 회비윤씨예요. 회비윤씨 무덤이거든요. 지금은 그 고향에 있는 서삼릉이라고 그쪽으로 옮겼는데 원래 이게 여기에 묻혔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장을 하고 지은 학교가 저희 학교고요. 이름이 원래 회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름이 회비동이었고요. 어감이 이상해서 회기동으로 바꿨어요. 회기동이 그래서 그렇고 회기역 그렇습니다. 제가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련해서 우선 그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게 우열반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이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찬성을 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저도 좀 거부감이 느껴졌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따로 하반으로 해가지고 모아두는 게 애들이 너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에 학교 2005년도에 갔을 때부터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거부감이 느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질문하기도 편하고 인원수도 적으니까.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36명 그래요. 한 학급에. 근데 뭐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이렇게 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한 36명 그런데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반에 적게는 12명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대1로 거의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분반으로 하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신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 거에서 조금 좋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면요. 아주 잘하는 학생하고 아주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수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잘 듣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아니면 수준을 중간으로 맞추게 되면 그래도 못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소외되거든요. 못하는 학생들은 뭐 중3이 됐는데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하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제곱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그 학교 이거는 저희 수준별 이동 수업은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세분화시켜가지고 분반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학교 사정상 저희는 1, 2학년 영어하고 2, 3학년 수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편성은 여기 학기 단위로 하고 정기고사 성적 기준으로 저희는 했었는데 어떤 학교는 이제 정기고사 볼 때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학습 집단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학생의 인성을 고려한 수준별 이동 수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반에 속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조용히 선생님한테 와서 반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충분히 다 바꿔줍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기 수준별 이동 수업은 예전에 강조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좀 지원을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경희여중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을 4개 수준으로 나눠요. 근데 다른 학교는 3개 수준으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N 반이면 N 플러스 1로 가는데 경희여중은 또 뭐 교장 선생님이 또 이걸 아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4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인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요. 피터로스 바우스 디우판도스. ABCD 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거부감이 완전히 느껴지니까 제가 처음에 경희여중에 왔을 때 보니까 이미 반은 나눠져 있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우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고민하다가 나중에 궁금해서 그 기존에 계시던 이거 지으신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별뜻 없었다고 이름 짓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1, 2, 3학년으로 가가지고 1학년에 디오판도스의 묘비병 나오니까 디오판도스라고 짓고 그리고 또 3학년에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지었다. 그럼 2학년에 가우스는 왜 지었나요? 하니까 가운데에 있어서 가우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이없게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애들은 또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A반은 피 터지게 공부하고 또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 반이고 여기는 지지게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여있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이름 짓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경희고등학교에 왔는데 여기는 A반, B반, C반이래요. 네, 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이름 반이거든요. 네, 애들한테 너 C반이지 이러는데 애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네, 저기 뭐야 너 수준별 무슨 반이냐 하면 디오판도스 반이야 하면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디오판도스가 뭐 하는 사람인데 몰라요. 그냥 84세에 죽었대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밑에 있고요. 예. 근데 이 수업을 그 상중하를 좀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들 지금 중학교에 바로 가시면 되게 잘 가르치실 것 같잖아요. 내용이 되게 쉽고.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가 훨씬 편해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 애들이 진짜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용어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점수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양,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기준이 되는 영도 가르쳐야 되고 다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 안 해본 사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애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가르치는 게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수준별로 가면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자료 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기초를 다지는 뭐 생각하고 함께하는 수학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뭐 이런 자료가 있어요. 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개발자들이 그냥 개발한 거라 뭐 수준이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냥 이런 자료를 그냥 무조건 갖다 쓰는 것보다 원래 자기가 애들 수준에 맞게 맞춰가지고 쓰는 게 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짜집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함께하는 수학활동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올해 초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예, 작년에 그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애들하고 이거는 여기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료다라고 해서 느려도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같이 놀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책입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진짜로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애들하고 하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명, 한 10명, 12명 이렇게 데리고 수업을 하면 이런 거 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왜 노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반 애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대학교에서는 아직 상상이 안 가실 건데
지금 계신 분들은 다들 지금 명문대학교에 지금 학부생으로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 형편도 되실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하반 수업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약간의 뭔가의 결손이, 집안의 결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맨날 부모님이 싸운다든가, 아니면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든가, 예.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애들한테 막 인수분해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해봤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집에서 지금 부모님이 이혼하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뭐 먹지? 그게 막 걱정이 돼요. 진짜로 조그만, 진짜 여기 요만한 공간에 사는 애도 있어요. 엄마랑, 아니, 아빠랑 그 학생이랑 둘이. 예. 부엌도 없어가지고 맨날 브루스터 있죠. 건너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애들하고 진짜 제가 하반 아니면은 이제 부진아들 수업? 예. 그런 수업을 들어가면 걔네들하고는 걔네들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한테 이 정도는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알려줘봤자 애들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애들하고 그냥 노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 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요거 보고 그냥 찾아도 괜찮고, 아니면 요거 풀 수 있으면 요거 풀어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요거 하나 완성했다라는 그 성취감만 맛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도는 거죠. 주사해가지고 하는 덧셈, 이런데, 덧셈을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수에 덧셈, 뺄셈 안 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놀면서 1시간 내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게임판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게임판 가지고, 예, 그냥 1시간 내내 노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덧셈 뺄셈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게임하면서 인성도 길러진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롤 샌드위치 만들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뭐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이거 진짜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닌데 요거 해보고 애들은 관심이 뭐에 가냐면 이거 진짜 만들어 보자고. 예, 그래서 재료 사가지고 진짜 만들어 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인성적인 면에서 예, 수학을 좀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것도 지금 바다에 보면은 그 직선하고 반직선 선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등대에서 빛을 쏘아주면은 그게 반직선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갈매기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를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직선, 반직선, 선분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험 수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수학을 하는 게 많은데, 제가 그거를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대부분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다가 끝나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인데, 요거는 막꼭지각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꼭지각의 그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 예, 그것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 그냥 간단히 해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천구 개정교육과정에서 증명이 사라지고 정당화라는 걸로 대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애들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가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침몰한 배를 찾아라 라는 건데요. 어떤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냥 변형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작도를 해서 그냥 찾는 건데, 요거를 약간 바꿨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네모에다가,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근데 네모에다가 뭐를 적냐면, 내 이름, 친구 이름을 적어서, 친구랑 같이 보물선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자기 이름 써주고, 친구 이름 적어주면서, 이 학습지가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도를 배우고 나서, 작도가 사실은 이번에 많이 축소가 돼서
길이가 같은 선분 작동하기, 그리고 또 뭐 크기가 같은가 작동하는 거 2개밖에 안 나오고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런 문양을 만들었죠. 옛날에 피타고라스 휘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요거를 만들었는데 애들한테 그래서 작두뻥, 그러니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사용하는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문양을 만들어 봐라라는 식으로 하면 자기 마크를 만드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거 만들면서 애들하고 저기 실제적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중3 담임이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요. 2달 이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계속 이거 하면서 놀았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일부러 학원 맡으면서. 그러면서 놀았던 거고요. 놀았는 이상인데. 수업 시간에 논다라는 이상을 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즐겁게 수업 시간에 오는 거죠. 가끔씩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 관련된 영화 보고 퀴즈 내고 퀴즈 맞추면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속담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속담을 맞춰가면서 내용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다리 타기인데 사다리 타기를 지금 정수에 덧셈 뺄셈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일부러 긍정, 사랑, 뭐 배려 이런 말들을 일부러 넣습니다.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를 좀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저기 배수경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이거 그냥 지홍이가 일기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면 지홍이가 제 딸의 이름이랑 일부러 막 군데군데 막 넣었었는데 어쨌든 지홍이가 이거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오늘은 뭐 영화 몇 도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영상, 영화 이렇게 정수에서 양수, 음수를 표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요거를 활용해서 일기를 써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도 각은 중요해요. 이런 거는 작년에 양학선이 금메달 딸 때 이거 다큐멘터리나 뭐 특집 프로그램 보니까 이 뛸 때 여기 뛰는 순간에 45도가 무조건 돼야지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을 시도해봤는데 45도가 안 되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때 그게 특집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이 진짜 중요하구나, 스포츠에서도 중요하구나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수준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력 기르는 거, 진짜 무식하게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자료도 있는데요. 이런 자료 가지고 애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를 막 해보게 하는 거죠. 자료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그냥 새롭게 계속 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계속 바뀌어가지고 애들한테 무제한으로 막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애들은 또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자기가 제대로 풀어봤다라는 성취감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다 보면 애들이 멀미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이거 진짜로 할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시키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활동지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노래 체험 수학 자료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래 하나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상반을 말씀드리면요. 상반은 저 상반 수업도 해봤는데 상반은 되게 가르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상반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을 잘못 나눠버리면 상반 내에서 상중하가 생겨요.
어떤 애는 너무 잘하고 어떤 애는 못 따라가는데 상반으로 가서 되게 힘들어해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만약에 속신이냐 아니면 심하냐, 그런 부분에서 또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그 학생들은 이제 선행하는 거를 좀 원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가르치는 거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시험제도 그렇게 내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거막 가르치고 해봤자 애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당장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좀 관심도 없어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당장 닥쳐야 열심히 하니까. 예, 그러면 심화 쪽으로 가는데 심화 쪽은 사실은 수업 준비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문제 풀어주기 정도면 되게 쉽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보통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해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학회나 아니면은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영재교육용으로 뭐 학습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바꿔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뭐 수학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그 학교 홈페이지가 계속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네이버에다가 만들었거든요. 필름데스에서 이거 학생한테 운영권을 맡겼더니 지금 다 바꿔놨어요. 근데 뭐 원래는 수학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좀 챙겨줬고요. 뭐 정답면체 아까 그 노래 같은 것도 여기에 올려가지고 애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수학 독후감 대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있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끝나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 수학 책 관련된 거 몇 번 선정해서 읽어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 활용 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통계 포스터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예전까지는 통계 관련해서 문제풀이여서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통계 관련해서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라 애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뭐 현상들, 뭐 밤에 야식으로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부터 어느 수업 시간이 가장 졸릴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뭐 설문지 조사해서 통계 자료 만들어서 포스터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보여드릴 거는 그 함수 부분을 배우고 나면 그래프 EQ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애들한테 함수에서 약간 이때는 고등학교 내용까지 뭐 원의 방정식이나 타원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 함수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칩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그리기도 하고 얘는 앵그리버드 잘 그리죠. 근데 이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함수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작품 설명서랑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다 빼고 원래 자료만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또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데 가장 힘들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쓰게 합니다. 우선 코사인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다 했네요. 이거는 제 수업 시간에 이런 표정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좀 디테일하게 잘 그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커플 예쁘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문제풀이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애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풀거나 요즘엔 또 서술형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풀 때 틀리는 부분이 거의 애들마다 다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비상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가지고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오류를 애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찾아보게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문수가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다 맞는 거잖아요. 그쵸?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하고 틀리다라는 말하고 그게 다르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인성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뭐 만들어가지고 해봤어요. 아까 그런 것 좀 많이 쉽잖아요. 상반 수업이랑 지금 요 문제가 예전에 하나 있었다가 지금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다른 문제로 교체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지금 오류를 찾아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길의 폭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길의 폭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그려서 그런 건데 예시 답안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애들한테 시켜봤더니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게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하게 하면 애들이 잘 못해요. 다른 수업 시간에는 발표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시간에 뭔가 발표하라고 하면 되게 망설이고 자신 없어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분단별로 조별로 모든 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이거에 대해서 이런 활동지를 나눠주고 직접 써보게 합니다. 그냥 말하라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바로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쓰게 하고 그중에 뭐 대표자나 아무나 한 명이 발표하게 하는 거죠. 예, 보고 말하는 거니까 좀 자신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잘 푼 것 같죠? 글씨가 보니까. 예, 얘는 아주 잘 얘기한 경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아까는 오류에 관련된 거였고요. 요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이 두 개의 줄을 비판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좌변이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예. 요거는 사실은 교육과정의 차이인데, 예, 요거를 비판하자라고 하면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또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하고, 요건 아까 그 학생인 것 같죠? 예, 그 글씨가. 얘는 또 제대로 얘기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지금 해준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해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근데 애들한테 이제 시켜보면 잘 못해요. 예, 이렇게 답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잘 쓰기도 하고, 예. 0으로 나누는 게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데 중반은 사실은 상반하고 하반에서 있는 것 중에 조금 그 애들 수준에 맞춰서 좀 가르쳐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수학 교과 교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해가지고 2개 반을 3개 반, 4개 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교과 교실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 학교의 도면이고요. 예,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요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여기가 칠판이면 강의 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이 책상을 움직이면 예, 정육각형으로 바뀌면 서로 모든 수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한 거고요. 뭐 수학 교과 교실은 제가 보니까 뭐 3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지는데 뭐 다음 주에 혹시 그 특강하시게 되는 분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되게 다양하게 수학 체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실 전체를 꾸미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 문제풀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정고등학교라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칠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사방이 다 칠판이에요. 한쪽 빼고는. 예, 그렇게 다 칠판인데 그럼 애들이 이제 문제 풀어라라고 하면 앞에만 풀면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옆에하고 뒤에까지 다 푸는데 그러면 풀고 나서 발표를 또 시키는 거예요. 발표를 시키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쪽에 있는 화면이 여기에 그냥 쫙 옮겨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되게 다양합니다. 컨설팅 룸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쨌든 요즘에 그런 시설은 다 있는데 지금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이제 발표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경우는 그냥 교실만 만들어 놓은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실만 있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저기 수학 선생님이 담임이면요,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담임 선생님 때문에 수학을 잘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별 다른 방법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우리 반 애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그 수준 중에 하나만 가르치니까 예, 제가 모르는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조회 중례 시간에만 보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저는 중학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체험 행사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수학하고 관련된 것들 몇 개만 해봤는데요. 그럼 파이데이라고 해서 3.14, 이건 아시죠? 그리고 파이데이가 되면 애들한테 그냥 아침에 시간 1시간, 2시간을 빌려서 초코파이를 애들 숫자대로 다 사가지고 가요. 그냥 사기로 사가는데 이거 좀 슬픈 현실이지만 학교에서 수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사기로 사가지고 와서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주율을 구해보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를 애들한테 둘레길이 재고 지름재 가지고 나눠보라고 하면 별 방법을 다 사용하기는 해요. 예. 어떤 애들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래서 자에다가 나중에 대보고 이런 애들도 있고 종이 찢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가지고 이렇게 막 둘러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나온 거 이렇게 계산한 학생들 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3.14 이러고에 해가지고 얘네들을 외우는 것도 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건 많이 싫어합니다. 예. 아침에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면요. 파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요거를 3.14, 159, 6535, 8979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100만짜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학교에서 3월 초에 제일 바쁜데 꼭 3월 14일이면 학기 시작하고 정신 없을 때만 나와서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만들어 놓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가 3월 14일 되면 그냥 딱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면서 요거 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여기서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네 자리 숫자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하루 종일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찾아요. 네, 그러면 애들 이렇게 제가 붙여놓고 애들은 이렇게 찾는 거죠. 아직 1학년 학생들이라 교복이 안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쳐다보면서 찾기도 하고 그럼 결과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대부분 좀 잘못 적었어요. 네 자리 숫자 찾아라라고 했는데 세 자리 찾고 이러는데 이런 건 다 탈락이고요. 이 네 자리 이렇게 찾은 거 이거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다 말고 이거 찾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영어 선생님인데.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지금 방금 사진에 나왔던 애들이. 근데 얘네들 아직까지 저 만나는 파이데이 기억해요. 예. 자세한 거 몰라도 그래도 수학적인 거 많이 했다라는 그런 거 가지고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2007년도에 또 1학년이니까 수도권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수도권 사실은 수학적으로 막 연결시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 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행사로 1박 2일로 해가지고 수학 캠프, 그러니까 학급 야영이죠. 학급 야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수학을 붙여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애들한테 조별로 해가지고 간식 먹을 거 저녁 메뉴 정하게 해서 가사실에서 요리 해먹고 이런 거 다 하고 또 여중 여고 이렇게 건물 쓰다 보니까 밤에 담력 테스트 이런 것까지 하기도 하고 여고 괴담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수학 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소디 프레임이라는 자료 가지고 이거 되게 좀 비싼데 교육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다 구입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했었어요. 이거를 애들한테 만들게 해가지고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게 하고, 예,
그 애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거를 각자 조별로 만든 거를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 현관에다가 전시해놓고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뭐 프랙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서 옆에다가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전교생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했었습니다. 예. 이러면 애들이 딴 거는 몰라도 시어피스기 피라미드 그냥 어떻게 생긴 거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그쵸? 예. 이거 자세히 계산할 줄은 몰라도. 예. 근데 상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까지도 시켜요. 예. 좀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 중학교에 남아있었으면 이제 맹고 스펀지라고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면 그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양탄자가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삼각형 요거 말고 정육면체로 만드는 거죠. 그걸로 만든 게 맹고 스펀지가 있는데 그걸로는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또 우유값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우유 애들이 받아먹는 거 매일마다 씻어서 말려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세우면 사람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하나하나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다가 자기가 뭐 평생 동안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까지 적어놓게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전교생들이 갖다 붙이면 맹거 스펀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말에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진도 다 끝나고 이러면 애들이 보통 학교 현실이 어떤지 말씀드리면 진짜 거의 영화를 봐요. 최신 영화들 막 이런 거 보는 데도 많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기는 하는데 뭐 수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애들이 거의 동조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영화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주고요. 박사가 사랑한 수식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되게 훈훈하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수학적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끊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애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4시간 이렇게 수업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페르마이 밀실이라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퀴즈가 중간에 막 나오고 못 맞추면 막 줄어들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애들이 잘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두서가 없었지만 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많기도 하고 이런데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정도로 끝내는데 너무나 좀 아쉽고 그리고 선생님들 나중에 진짜 저하고 동료 선생님이 되어서 같이 다들 선생님 하실 거죠. 예, 동료 선생님 되고 하면 서로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학교 선생님 되기 힘든 거 하시면 힘내시고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몇 년 뒤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해보세요. 질문을 하시는 건 아시죠, 이제? 어떻게 질문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는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뭐, 정보 이야기하고, 자, 이름하고, 질문하는 거죠. 수학교육과 전문입니다. 네, 근데 다름이 아니고 조금 힌트가 어긋난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나중에 혹시 시험은 어떻게 사실 말씀하신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요.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은 그 시험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진짜 해결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다 따로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진짜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해왔는데 처음에는 각자 수준별로 따로 시험을 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하반 들어간 게
잘못인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지 하나 가지고 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은 내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안으로 하나 나온 게 그 세트형 수준별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이 하나인데 세트로 돼 있고요. 서술형에서 단기형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만약에 5번 문제면 5-1, 5-2, 5-3 해서 그게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문을 아래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수준의 문제 가지고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풀어라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먼저 그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출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같은 문항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려고 하면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묻는 게 똑같아야 돼요. 물어보는 게. 근데 세 문제를 수준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출제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보면 그게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문제로 그냥 수준 나눠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애들이 대부분 제일 낮은 수준의 문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풀어봤자 뭐 98점이에요. 다 맞아봤자. 딴 거 다 맞아봤자.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풀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3개 다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점수 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3개 다 풀었을 때 그 시간이 부족해요. 또 문제가 다른 애들보다 2개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그거 내지 말라라고 지침이 또 내려지기도 하고, 예, 사실은 방도가 없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험은 그냥 내고 가르칠 때 그게 되게 힘든데 놀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기도 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이게 힘들어요. 예, 진도는 다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근데 애들은 그 수준을 못 따라오니까 애들이 알아듣던 말든 그냥 거 맞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도를 못 맞춥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좀 모르죠. 요번에 20% 그 학습량이 감축됐거든요. 단어 같은 거나 내용이 많이 줄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공과권 수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저는 처음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수업도 하셔야 되고 학교 일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시간 분배를 따지면은 수업이랑 일이랑 이런 게 그밖에 시간 어떻게 쓰시는지.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진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예, 그 자료가 많기도 하고 개발한 것도 많고 이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에 잠 안 자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서 이런 거를 만든다라는 거는 진짜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조에 들어가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사고 터지고 애들 싸우기도 하고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업무가 또 그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작은 학교에서 그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일수록 보통 중학교가 학교가 좀 작습니다. 교직원 수가 저희는 37명이었어요. 그럼 37명이 똑같은 거를 다 나눠서 하는데 또 젊은 선생님이 새로 왔다라고 하면 다 몰아줘요. 보통은.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뭐 업무가 한 15개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진짜 그거 업무만 하다가 보면 하루 다 지나가고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밤에 잠 못 자는 거죠. 수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변 여건은 그거를 잘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예. 8년 동안 한 거예요. 예. 이거 말고도 뭐 자료가 더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지금 좋은 자료나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온 건데 이건 8년 동안 한 거고 이것들을 매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또 아니고요. 이 중에 몇 개만 써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이런 거는 학교에서 이런 힘든 사정을 아니까 대표로 몇 명이 그냥 고생해가지고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바꿔서 요즘에는 한글 파일도 제공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꿔서 사용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반에 뭐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한 3년 동안은 밤에 11시 반까지 맨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준비도 하고 또 학교 업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드니까요. 낮에는 애들 학부모님도 오시면 학부모님하고 뭐 1시간 동안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안 남아요. 실제 학교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쉬운 단어로 타협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면은 회의감 같은 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좀 눈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회의감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재밌게 수업 활동을 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애들이 나중에 진짜 선생님 수업밖에 몰라요.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 소리가 저는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솔직히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 마음속 깊숙이는. 근데 애들이 저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고, 걔네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홍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2009년 1월 1일 날 제가 교수 직장을 시작했는데요. 지나간 학생들이 꼭 그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일주일에 한 7, 8시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 뭐 하세요?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교수되고 한 1년, 2년 동안은 거의 한 새벽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새벽 1시, 2시에 들어갈 정도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교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르치는 시간은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주일에 그 일하는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에 관련된 일. 나머지는 행정과 선생님도 연구하시지만 연구 뭐 그런 거에 시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교수님들 뵈면은 교수님 나머지 시간 다 어디 가서 놀고 계시나요? 선생님도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뭐 다 놀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교사나 교수나 열정이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 사람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정이 있으면은 교사나 교수나 참 좋은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투자하기에.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가끔씩 12시까지만 일하다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이제 열정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 주제를 들었을 때 내가 주인 되는 수업 참 좋았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강의가 참 유익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창의력과 관련돼서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것과 더불어 플러스 과연 수학 활동을 어떻게 할까? 요게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제가 왜 교육 기자재라는 한 토픽을 가지고 몇 주의 시간을 보내는지 좀 그 의도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다음 주도 역시 우리가 좋은 강사님 한 분 모셔서 저희 들을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생실에서 갔다 온 그 친구 한 번 강의 듣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조별 활동, 조별 발표하고 관련돼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될 거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